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께 영상 메시지를 좀 남겨주셔서 그래요? 보여드리고 앞으로 하게 되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물론 저만큼 잘하실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저보다 뭐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고 다 잘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등 하지 않을까요? 79점? 국장님, 안녕하세요. 생각하신 대로 잘 안 될 겁니다. 꿀잼 거예요. 그 영상 편집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강의하기 전에는 좀 많은 계획이 있었겠죠. 강의 다 끝나고 나서 평가를 만약에 받으신다고 하면 몇 등 정도 하실?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한다면 그래도 3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오늘 강의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첫 강의는 이제 투개표 참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선거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좀 딱딱하고 주로 대부분 다 암기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카메라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역시 보는 눈이 있네? 이거 100만 원도 넘는데 이번에 특별히 샀어? 어디 놀러 가? 출사라도 나가게? 그건 아니고 내가 이번 선거에 참관인으로 가거든? 참관인의 의무가 뭐겠어? 선거 과정을 제대로 감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카메라로 모든 과정을 다 찍어버리게. 이야, 이거 의욕이 완전 콸콸콸 넘치네. 그럼 어느 개표소로 가는 거야? 개표소라니? 나는 투표 참관인이라 투표소로 가는데? 뭐? 투표 참관인? 응. 근데 카메라를 샀다고? 응. 야, 투표 참관인은 아무 때나 촬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언제든지 촬영이 가능한 건 개표 참관인이고 투표 참관인이 촬영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뿐이야. 아 진짜? 에이 그럼 카메라 괜히 샀네. 도로 환불할까? 어차피 산 거 그냥 내 사진이나 찍어. 네 사진은 왜? 야, 나처럼 키 크고 잘생기고 비율까지 완벽한 피사체가 흔하냐? 내가 특별히 모델 서줄 테니까 얼른 이 잘생긴 얼굴 찍어. 아, 그 잘생긴 얼굴은 내 취향 아니니 저리 치우시고요. 그냥 나 바로 가서 환불 받아올게. 안녕. 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4강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요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 26과 학습 내용 중에 보면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투표 참관 그리고 개표 참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투표 참관이라는 것은 선거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투표 참관과 사전투표 참관은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함께 살펴보고 이후에 개표 참관과 함께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신고권자는 정당 후보자, 선거 사무장 또는 선거 연락수장입니다. 신고 기간 및 신고처, 투표 참관인은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리고 사전투표 참관인은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사전투표 참관인이 선거일 전 7일까지인데요. 사전투표 기간이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기 2일 전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 2일 전까지 다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신고 인원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그 인원이 없거나 또는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투표장관님 같은 경우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4명에 달할 때까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정합니다. 사전투표 참관인 같은 경우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합니다. 전부 다 4명에 달할 때까지는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 투표 참관인은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거주한다고 했어요. 그죠? 거주 요건이 있어요. 관할하는 구시군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여긴 사전투표 참관인은 그냥 선거권자이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왜냐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왜일까요? 사전투표 참관인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사람이 다 투표를 하게 오기 때문에 거주에 그렇게 제한을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선정이 없거나 하는데 여기는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 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개표 참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투표 참관인은 읍면동, 다음에 사전투표 참관인은 구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전투표 참관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서 대행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읍면동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법에는 읍면동, 구시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번 사전투표 참관이 될 수 없는 자.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죠?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 마지막으로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좀 많이 낯익은 문구일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 없는 사람, 입후보 제한 받는 사람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 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많이 보신 내용일 거예요.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또 큰 거 하나 차이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선거운동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해요? 큰일이야.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들 선거권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영주권 체류하고 3년 뭐 지나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근데 참관인에서는 외국인, 선권이 있는 외국인이라도 참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60조하고. 60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미성년자는 당연히 안 되고 선거권 없는 사람. 그죠? 당연한 거고. 공무원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 법 53조 제1항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자주 나와. 누구누구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찍어볼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공무원, 위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선거권 없는 자, 다음에 정부 투자기관, 조합, 농축적 조합, 다음에 지방공사, 사립학교 교원, 다음에 언론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명회. 이건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는 53조 공부하실 때 알고 계셔라.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후보자 및 배우자, 그 배우자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후보자하고 배우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대요. 왜 그럴까?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투표소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투표하러 선거인이 딱딱딱 들어갔어. 후보자가 딱 앉아있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찍을래? 아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투표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겠죠. 그래서 후보자하고 배우자는 투표 참관이 될 수 없다. 또 사전투표 참관인도 될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개표 참관인은 될까요? 안 될까요? 개표 참관인은. 안 돼요? 자, 개표는 어때요? 투표가입니다. 끝난 상태죠. 그러면 후보자가 거기에 있다 그래도 개표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겠죠. 자, 후보자하고 그 배우자는 개표 참관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투표하고 사전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셨죠? 교체 시기 신고 후 언제든지 투표일 사전투표 기간 중에는 투표소 사전투표에서도 교체 신고 가능. 막 투표가 진행되는데 참관인 교체 신고하러 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사전투표 막 진행되는데
신고하러 와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참관은 무조건 많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전. 그럼 더 나가서 개표할 때도 막 개표 막 지는데 근데 참관이 신고하러 교체 신고하러 왔어요. 해도 될까요? 돼요. 그것도 돼요. 언제든지 가능하다. 언제든지요. 예, 잊지 마세요. 교대 참관 나왔네요. 교대 참관 사전 투표 관리관이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는 교체고 여기는 교대네. 자, 교대하고 교체 잠깐 개념만 한번 알고 갑시다. 교대는 뭐냐면, 투표를 예를 들면, 투표가 지금 우리가 총 12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을 하다 보니까 참관인 한 명이 거기에서 앉아서 12시간씩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6시간씩 나눠서 하자. 오전 6시간, 오후 6시간. 그래서 반반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오전, 한 사람은 오후. 아까 사전투표 참관인 몇 명씩 신고하라고 했어요? 후보자별로? 금방 까먹었어요? 2명. 그러니까 2명 신고했으니까 한 후보자가 한 사람 참관인은 6시간, 오전 6시간, 나머지 한 사람은 오후 6시간. 이렇게 교대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체는 아예 신고된 사람을 바꾸는 거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교대 참관은 정당 후보자별로 참관인 수 2분의 1씩 해야 된다. 2분의 1씩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참관인상 어디에 설치하냐? 투표용지 교보사항 및 사전투표사항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다 해라. 그쵸? 참관하니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해야지. 당연히. 참관 요령. 사전투표 참관인은 참관 중에 투표 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 시 해당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 가능하다. 요구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한다. 오케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다음에 볼게요. 사전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 촬영 가능. 자, 요거 좀 봅시다. 주의 있게 봅시다. 자, 그러면 촬영 가능한 때가 언제예요? 사고가 발생한 때. 그럼 사고가 발생 안 했어. 그럼 촬영 가능해요, 안 해요? 못하지, 당연히. 사고가 발생한 때만 촬영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투표는 되게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촬영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겠어요? 투표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촬영하면 안 돼요. 언제만? 사고가 발생한 때만 촬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개표는 어떨까요? 개표는? 투표 다 끝났잖아. 개표는 아무 때나 언제든 도담에 언제든 촬영할 수 있어요. 그게 개표 참관과 투표 참관의 차이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사고가 발생한 때만. 먼저 163조 투표등의 출입 제한 1항. 자, 선거인이면 선거인인데 왜 투표하려는 선거인이냐? 선거인도 투표하려는 선거인 말고 또 있나? 있죠. 투표하려 들어간 선거인은 들어갈 수 있지만 하고 나온 사람은 다시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투표라는 거 앞에다 넣어준 거예요. 투표하는 선거인이고. 뭐 참관인 당연하고 관리관 당연한 거고 다 똑같은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하고 그 위에 상급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도 다 들어갈 수 있네요. 그죠? 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여기가? 설치 주체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투표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도 아까 제가 대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읍면동 선거관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164조 투표소의 질서유지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되도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를?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 관사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냥 경찰관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을 해야 돼요. 사복 입으면 안 돼요. 형사 못 들어가요. 왜? 정복을 입어야지 경찰인지 알잖아요. 들어가면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언제 나와?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는데 다 들어가서 질서 회복했어. 그럼 빨리 나가야지 이제. 그죠? 나가지 그럼 끝날 때 그 안에서 뭐예요? 방해되지. 그러니까 질서 회복되자마자 나가는 거예요. 또는 투표관리관이 됐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 금지. 자, 1항 보면 제164조 투표소의 질서유지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 무기나 흉기 또는 폭탄물을 지닐 수 없다.
예, 164조가 아까 뭐였어요?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 질서 문란할 때 누가 들어간다? 경찰 공무원, 정보고랑 경찰 공무원, 경찰 간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해?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 지닐 수 없다. 그 사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경찰관은 무기를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제압하러 들어갔는데 무기 없이 들어가서 뭐 맨손으로 싸울 건 아니잖아. 당연히 이 사람들 들고 가야 되는 거지. 그 사람 이외에는 들고 들어갈 수 없다. 폭발물이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번 2항 사전투표소에서의 무기나 흉기 또는 휴대금지에 관한은 1항을 준용한다. 사전투표 똑같아요. 투표, 사전투표 그리고 개표까지도 똑같아요. 이따 보면. 누구만? 정보고랑 경찰 공무원, 경찰 관서장만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질서 회복 유지를 위해서. 166조의 2 투표진의 촬영 행위 금지. 자, 기표소에서는 뭐 하는데요? 기표소가? 근데 이제 투표 용지에다가 누구 찍고 이제 기표하는 데잖아요. 근데 그거를 촬영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촬영물을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해서 뭐 할까? 지워야 되죠. 왜? 그 촬영물을 지우지 않으면 퍼뜨릴 거 아니에요. 그럼 투표 비밀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투표지는 어떻게 해요? 촬영물을 회수했어. 투표지는 어떻게 할까?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투표지는. 투표지란 말이 있고 투표용지란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용지. 차이점이 있어요. 용지하고 투표지하고. 차이점이 뭘까? 투표지는 기표가 된 걸 투표지라 그래요. 투표용지는 기표되지 않은 용지를 투표용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투표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투표지의 촬영 금지. 찍힌 거 촬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요즘 선거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딱 법문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촬영하면 안 된다. 회수해서 지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예. 자, OX 퀴즈.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을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오케이. 빙고. 맞았어요. 공부 잘하는데? 오케이. 투표관리관을 제외한 투표 참관인 또는 투표 사무원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는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없다. 공부 많이 했어요. 자, 집중해서 들으니까 딱딱 맞추잖아요. 그죠?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참관인이에요, 참관인.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은 참관인이고, 언제? 발생할 때는, 발생할 때만, 그죠? 촬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거꾸로죠, 이거는. 네. 당연 X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후보자는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으나, 개표 참관인은 될 수 있다.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 훌륭하십니다. 자, 181조 개표 참가 신고권자는 후보자 추천 정당 무소속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그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연락소장 신고 기간은 선거일전 2일까지 똑같죠? 신고처는 당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의 설치 주체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죠. 신고인은 후보자 추천 정당 6명 무소속 3명. 야, 6-3이네요. 정당은 6, 무소속은 3명. 구시군위원회 선거권자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 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 참관을 추가 선정 가능하다. 예, 일반인도 후보자 정당 측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있어요. 얼마만큼? 100분의 20만큼. 이거 새로 들어온 거예요. 왜? 참관 확대하려고 들어본 거예요. 자, 근데 신고가 없거나 만약에 이제 신고가 없어. 만약에 한 후보자만 후보자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 참관밖에 없는 데는 몇 명? 선거권자 중에서 12명까지. 아까 우리 사전투표는 몇 명이었어요? 몇 명에 달할 때까지였어? 그렇죠. 4명. 4명에 달할. 여기는 개표는 12명. 개표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12명까지인데 하나 뭐 밑에 붙은 게 있어요.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는 6인. 한 정당만 선정한 경우는 9인.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선거가 있는데 지역구, 자치구, 구시군 의원 선거는 되게 소규모예요. 제일 작은 선거야. 그때는 12명까지 안 하고 6명까지만 해도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정당만 선정하면 또 9인이래. 왜 이렇게 자꾸 붙어? 왜 그럴까요? 한 정당만 선정할 경우는 정당 6명이니까 한 정당만 신고해도 6명이 돼버려 정당은. 그래서 여기는 9인이라고 좀 인원 늘려놓은 거예요. 그 차이예요. 네. 아셨죠? 자, 개표 참가 될 수 없는 사람 아시죠? 얘기 안 할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교체 시기는 언제냐? 똑같아요. 신고 언제든지. 개표소 가능? 말씀드렸죠.
교대 참관 또 나왔네요. 구시군 선거관리가 원활한 개표 관리 위해 필요하다는 게 인정되는 경우 교대 참관은 참관 일수의 2분의 1씩 똑같아요. 참관 인석 마련, 개표 내용 식별 가능한 가까운 거리 1m에서 2m 이내. 가까운 데서 보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참관 유형, 위법사항 발견 시 구시군 선거를 요구하고 정당 인증을 시정한다. 똑같죠? 투표함의 인계인수 절차 및 투표함의 봉쇄봉의를 검사하여 관리 상황 상관. 자, 개표상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촬영 가능. 중요해요. 언제? 투표하고 사전은 사고 발생 시에만. 얘는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 가능하다. 아까 왜 그런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참관인은 지정한 장소, 개표 소환 또는 일반 관람석의 통신 설비 설치 및 후보자 또는 정당의 개표 사항을 통보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참관인들 보면 개표소에서 막 전화하고 바빠요. 누구한테? 후보자하고 정당한테 개표 상황 알려주려고. 뭐 휴대폰 해도 되지만 통신 설비 설치도 할 수 있어. 어디다가 개표 소환 또는 일반 관람석. 일반 관람석이 뭔지는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중요한 거, 예, 이거 중요합니다. 자, 개표 관람이랑 누구든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 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이 관람증 배분 매스는 개표 장소를 참석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도록 한다. 자, 그러면 개표 관람이 뭐냐? 개표 참관만 있으면 되는데 개표 관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체육관에다가 농구장에다가 이제 우리 개표소를 설치한다고 봅시다. 이제 농구장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농구 코트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개표장을 설비를 했어. 그럼 개표 관람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 위에 스탠드에서 하는 거예요. 스탠드에서. 이 스탠드에 있는 사람들은 밑으로 못 내려와요. 개표장에 못 내려오고 위에서만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개표 관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관람증 매수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 개표 관람증 누가 신청하냐면 보통 일반인 신청할 수 있고요. 언론인도 신청할 수 있고요. 언론인, 이제 취재하는 사람들, 일반인 있고, 그 다음에 후보자 측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배분 매수는 어떻게 하냐? 적당한 수로 하는데 후보자가 만약에 후보자 측에서 신청했다 그러면 후보자별로는 균등하게 줘야 돼요. 만약에 A 후보자한테 5장 줬으면 B 후보자한테도 5장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하고 뭐 이렇게 언론인은 상관없고, 거긴 상관없고, 후보자한테 줄 때는 균등하게 줘라. 왜? 그래야지 공정하잖아. 그죠? 그래서 균등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뭐다? 후보자별로 줘라. 요게 일반 관람인석이에요. 이게 말하는 게 이게 농구장의 스탠드가 일반 관람인석이에요. 자, 개표소 출입제한과 질서 유지이랑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위원회. 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했어요. 아까 읍면동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개표소에는 상급위원회 위원 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원 및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다만 누가 들어가냐?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 통신의 취재 보도 요원이 일반 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다 이해했죠? 예. 자, 3항 볼게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은, 여기는 위원장하고 위원이네요. 자,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 유지위원회와 누구? 똑같아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 관사장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언제? 질서 회복되면 바로 나가면 돼. 또는 위원장 요구 때. 아, 자, 185조. 복잡하네요. 왜 이렇게 복잡하지? 자, 간단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개표록하고 집계록하고 선고록 3개 있어요. 그냥 그 누가 쓰냐에 이제 그 누가 작성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 13조에 보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뭐 하는 거냐면 제일 고유 사무 후보자 등록하고 당선인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위원회가 많아요. 중앙도 있고 시도도 있고 구시군도 있어요. 위원회가 읍면동도 있고 위원회가 많아. 근데 거기 선거마다 선거구위원회가 있어. 근데 선거구위원회는 가장 고유 업무 후보자 등록과 당선인 결정을 해요.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최고 중요한 선거죠. 전국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죠. 중앙에서 관장이에요. 후보자 등록도 중앙선거관에서 받고 당선인 결정도 여기서 해요. 국회의원 선거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안 되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2가지예요. 하나는 비례대표 국선이 있고요. 비례대표 국선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구가 있어요. 들어봤죠? 지역구 선거 있죠?
자, 비례표 국회의원 선거는 누가 선거구위원회가 어디냐? 어딜까? 중앙일까? 아닐까? 중앙이에요. 중앙위원회. 후보자 등을 중앙에서 받고 전국이 다 같은 선거구야. 그래서 투표용지가 다 똑같아. 전국 어디 가나 이 투표용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다 똑같아. 지역구는 지역이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그죠? 우린 253개의 지역구가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그거는 구시군위원회가 선거구예요. 시도지사는 어디가 선거구일까? 시도위원회일까? 시도지사. 시도지사니까 시도위원회가 선거구위원회. 선거마다 선거구위원회가 있어. 주요 하는 일은 후보자 등록과 당선인 결정은 무조건 선거구위원회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개념을 알고 가면 돼요. 그럼 중앙에서 지금 해야 되는 중앙의 선거구위원회인 선거는 어떤 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기본은. 볼게요. 자,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이 있는데 개표록은 누가 작성하냐? 개표를 담당하는 구시군만 쓸 수 있어요. 개표록은. 누구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만. 시도위원회에서 개표해요? 안 해요. 중앙에서 개표해요? 안 하죠. 누가 해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요. 그럼 개표록은 누가 써? 개표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쓰는 거예요. 개표는. 개표록은. 선거록은 누가 써? 선거록은. 당선인 결정하는 선거구위원회가 쓰는 거예요. 선거록은. 대통령 선거는 중앙이 중앙이 선거구위원회니까 당선인 결정을 중앙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얘가 선거록을 쓰는 거야, 중앙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구시군이 선거관리위원회니까 구시군위원회가 선거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집계록은 뭐냐? 집계록은 대선 비례대표 국선 시에만 시도위원회에서 작성하래. 이게 뭔 소리야? 원래 대선 및 비례대표 국선은 누가 선거구위원회 했어요? 누가? 중앙이. 그러면 원래는 구시군에서 개표록을 중앙으로 보내면 중앙에서 선거록 쓰면 끝나는 거야, 원래. 근데 중간에 전국에 250개의 구시군 거를 다 취합해서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시도한테 니네가 취합 좀 해줘. 취합해서 집계 좀 해줘. 라고 해서 하는 게 집계록이에요. 아셨어요? 그럼 이제 다 나왔지. 개표록은 누가? 구시군이. 집계록은 시도가 언제? 대선하고 비례 국선 때만. 딴 때 쓸 데 없어요. 딴 거는. 왜? 중앙에 넘겨주려고 자료. 그러면 중앙은 집계록 받아가지고 선거록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관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을 보고 해당 녹에 그 사유를 기재. 당연한 거지. 기재 안 하는 경우 없어요. 무조건 기재해야 되지. 그죠? 예. 자, 180조 투표지 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이랑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시도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언제까지요? 임기 중에 각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 여기 투표지 개표록하고 선거록도 그럼 임기 중 보관하고 폐기하는데 여기서 단축될 수 있나 보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안 그래요? 이거는 단축 대상이 아니에요. 뭐만 되냐? 보통 대부분 부피가 큰 거, 투표지하고 선거 명부같이 부피 큰 것만 보관하기 곤란한 것만 폐기하도록 우리 규칙에 열거가 돼 있어요. 이런 선거록 이런 거는 연구문서예요. 예, 이건 폐기하면 안 돼요. 대표 참관인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과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인을, 무소속 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의 구시군 선거관리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해야 돼. 신고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나 개표일에는 교체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은? 네.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했으니까 네. X고요.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6인이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 참관인으로 한다. 6인이라 그랬는데 어떤 게 틀린 것 같아요? 원래 개표 참관인은 12명이었죠.
그죠? 근데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는 규모가 작으니까 6인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 근데 한 정당일 때는 한 정당밖에 없을 때는 9명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정당이 아니야. 이제 한 후보자야. 여기는 6인이에요. 그죠? 6인까지였으니까 정답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때 이렇게 어렵게 냈나 몰라 이게. 정당 후보자 다 알고 지역 자치구시군도 알아야 되는데 2014년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 정답입니다. 자,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 관리하면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 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뭐 이거는 버릴 게 없죠. 뭐 언제든지 강조했었잖아요. 그죠? 네, 투개표 참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때? 강의 어려웠어요? 괜찮았어요? 네, 뭐 안 어려웠으면 이제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었어요? 기출 항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투표소 등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투표하라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관리관, 읍면동 선거위원회 위치 그 상급위원회 위원 직원, 투표 사무를 제약은 누구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딱히 틀린 건 보이지 않는데 그죠? 다음 2번 볼게요. 투표 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물러나요. 공정한 투표가 실제에 없다 인정한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에 위하여 정복을 한 그죠? 한 경찰군이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질서가 회복되는 그 경찰 공무원은 투표 마감 시각과 동시에 투표소 안으로 퇴거해야 한다. 뭐가 이상해요? 여기서는 언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언제 질서가 회복되거나 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냥 나가면 돼요. 마감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3번 투표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투표 사무원의 원조 요구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투표소 안에 들어갈 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4번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여기까지 맞았네? 그 다음에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며 오케이 맞고 해당 선거인에게는 새로운 투표지를 교부한다. 아니죠? 새로운 투표지 교부하는 경우 없어요. 이것도 용어는 틀렸어. 투표지는 기부되어 있는 거랬잖아. 원래는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 이렇게 썼으면 한번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아까 투표지는 어떻게 했어? 그냥 투표함에 집어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촬영물만 해서 촬영물. 그러면 정답은 1번. 맞췄어. 자, 문제 2번.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자로서 개표 참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거 쉬운 문제 아닌데. 볼게요. 개표 참관인이에요. 야, 1번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로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중국 국적자. 이거 어디서 나와요? 선거권이 있는 자에 보면 지방선거에서, 그죠?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이 사람은 있어요. 근데 아까 뭐랬어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은 가능한데 지방선거에서 참관인은 안 된다 그랬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마음에 들어요. 2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이제 문제가 이거네. 자, 집행유예네 이제, 그죠? 집행유예자예요. 실형 사는 사람 아니고 집행유예자.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오케이. 있어요. 선거권 있으니까 당연히 참관이 될 수 있죠. 3번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자. 53조 1항, 그죠? 특별법에 의해서 있는 사람. 안 돼요. 대표자 안 되고. 농협수업조합법에 설립된 조합의 상근임원 조합. 안 돼요. 53조 1항.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에서 안 돼요. 정답은 2번. 다 맞췄어요? 예,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 3번. 개표 참관 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상황을 언제든지 순위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오케이. 틀린 게 안 보이는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2번. 누구든지 구시군 선거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역단 장소에서 개표 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그죠? 맞아요? 예.
일반 관람의석이죠. 3번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상을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상한 분 뭐가 틀린 것 같긴 한데 뭘까? 그럼 4번 넘어갈게요. 4번 정당법상 정당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사립학교 교원은 개표 참관이 될 수 없다. 53주의랑 그죠? 사립학교 교원 안 돼요. 자, 여기서 3번은 뭐가 틀렸을까? 아까 뭐라 했어요? 후보자 A 후보자한테 5장 줬으면 B 후보자도 5장을 줘야 된다. 정당별이 아니라 후보자별이에요. 후보자별 여기가. 정당별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동시선거 특례에 나와요. 이건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후보자별은 일반 개표인데 동시선거 특례에 보면 그때는 개표 관람증은 정당별로 주라. 균등하게 배분해라. 동시선거 특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이다. 자, 네 번째 문제 무척 길죠? 긴 게 오히려 더 쉬워요. 문제 4번. 공직선거법상 개표록, 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보관 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을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도의원 선거관에 송부해야 한다. 맞는 것 같죠? 구시군위원이니까 개표록이고 개표록 송부해 선거위원 송부하는데 이 대통령 비례는 어디 시도에다. 다 알잖아, 그렇지? 안 어려워. 2번 대통령 선거 및 비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뻔하지 집계록 작성하는 거지, 그렇지? 그죠? 이건 집계록이야, 이거는 보나마나. 하거든. 작성해서 어디다 송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선거록 작성하라고 보내야지. 안 어려워. 3번 개표록, 집계록 및 선거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을 보고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안 보고도 맞히겠다. 이거는 무조건 기재하잖아, 그죠? 이건 안 보고도 3번이겠다. 4번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4번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이 언제, 원래는 임기중까지인데 선거에 쟁송이 제기되지 않을 때는, 계속되지 아니하게 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예요. 그죠? 규칙. 아까 부피 큰 것만 된다 그랬어요.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데 개표로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규칙에 열거된 것만 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무조건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하셨는데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많이 어렵진 않죠? 조금만 연습하시면 여러분이 문제만 몇 번 더 풀어보시면 아주 익숙해질 거예요. 이번 강의 수고하셨습니다.